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이제 컨트롤 플로우를 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한 그런 코드의 묶음이고요. 반복되는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어떠한 일이 불규칙적으로 시행될 때 우리가 정의를 해놨다가 뭐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다룰 것은 일단 함수의 정의, 어떻게 함수를 만드는지 그것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함수의 값을 넘기는 방법과 함수가 결과를 어떻게 반환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익명함수 람다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번 과정 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을 위한 파이썬 지식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강의는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함수의 정의 보겠습니다. 함수를 정의할 때는 이 네 가지가 꼭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보시면 코드를 보시면 def라는 키워드가 먼저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함수를 정의할 겁니다 알려주고 함수의 이름을 쓰게 됩니다. 함수의 이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값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장 함수를 쓰고 있는 값들을 정의해 버리면 나중에 내장 함수를 사용하려고 할 때 사용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if 등의 이제 키워드로 함수 이름을 만들려고 하면 에러가 발생할 것이고요. 그리고 함수의 값을 전달하는 것을 우리는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인자 파라미터를 정의하고 그리고 닥스트링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닥스트링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그냥 뭐 이렇게 싱글 따옴표 하나로만 돼 있는데 멀티라인 스트링으로 정의된 닥스트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썸이라고 이렇게 프린트하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것이 이 부분 펑션 닥스트링에 정의된 부분이죠.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y 펑션 하나 만들 거고요. 이렇게 해놓고 닥스트링에 한번 정의를 하면 그렇죠. 정의를 하면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help하고 my 펑션 해보세요. 썸과 같이 똑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네요. 그렇죠? 그 대신 이름만 바뀌었죠. 이름 이쪽은 지워도 되겠네요. 지금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my 펑션 이 원래 함수에 전달되어 있는 값들을 여기다 보여주고요. 닥스트링 부분을 여기다 그냥 써주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의되는 부분은 함수 파이썬이라는 언어 자체가 코드 안에 이렇게 문서화를 할 수 있는 도구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기억나지 않을 때 헬프나 느낌표 등을 이용해서 살펴볼 수 있고요. 또는 던더 함수에 이제 r이 pr인가요? 언더바 그 함수에 이제 이 객체를 뭐랄까 공식적으로 표현해주는 방식도 이용하곤 합니다. 그리고 함수 실제 동작은 여기에 사용하고요. 그리고 결과값은 return하고 쓰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수적인 부분은 def와 이름이에요. 이름이고 가로 꼭 있어야 되고 파라미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닥스트링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리턴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서 필수 부분만 한번 다시 쓰겠습니다. 필수 부분만 한번 나열하게 되면 일단은 구성 요소는 이렇게 되고요. 필수적인 부분은 없어질 수도 있고 최소 함수의 정의는 마치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함수를 정의할 때 필요한 것들은 최소로 함수를 정의할 때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함수의 실행, 우리가 정의된 함수의 실행은 이름을 가지고서 가로 이렇게 해주면
이 함수의 스테이트먼트 부분, 실행하는 실제 코드 부분이 실행하게 됩니다. 들여쓰기를 하는 거죠. 그럼 한 가지 만들게요. 함수 mysquare 여기는 이제 제곱을 해주는 함수인데, 그렇죠? 제곱은 어떻게 하죠? 뭘 리턴할까요? 제곱을 리턴해 치면 되겠죠. 실행 어떻게 한다고 했죠? mysquare 하고 여기다 가로로 우리가 전달해주고 싶은 걸 넣어줘야 할 텐데 숫자를 넣어줍니다. 3 되고요. 그러면 제곱이 되겠죠. 3의 제곱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한번 헬프 써볼까요? 얘는 어떤 함수입니까? 리턴 얘를 하는 함수입니다. 제대로 나오죠. 재밌는 거는 이제 이렇게 간단한 함수는 이름을 지을 때 중요한 게 함수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 좀 명시해 주는 게 사실은 좋은. 근데 이름으로도 조금 모호하고 동작은 알겠지만 넘겨주는 값에 대해서 잘 모를 경우 이렇게 헬프를 통해서 그 값에 힌트를 얻을 수 있다. 항상 정확한 건 아닙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은 사람이 타이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동작과는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참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하나 더 만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버브를 넣으면 그렇죠? 리턴 ing 하는 우리 하나 만들고 실행은 똑같이 여기에 워킹 해당하는 것만 하겠습니다. 오니 별 의미 없지만 이렇게 함수 만든다 하고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이제 반환값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리턴으로 표현된 값들을 실제 여기 표시되는 반환값이 되는 건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파이썬은 반환값이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넘버 넘겨보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냥 1을 수행하고 끝날 수 있어요. 어떠한 동작을 한 다음에 끝날 수 있습니다. 리턴이 없을 경우에는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아서 뭘 리턴하냐면 이렇게 none이라는 것을 리턴하는데 none은 출력이 되지 않아서 그렇죠? 안 보이는데 이렇게 프린트를 하면 보이거든요. 한번 프린트를 해봤고요. 리턴하는 것과 같다. 그럼 이거에 대해 이걸로 추론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리턴 값이 없는 함수는 뭐와 같다? 뭔가 같습니다. 위에 함수와 아래 함수는 동일합니다. 을 하게 되면 이 함수와 이 함수는 동일한 일을 하는 함수예요. 리턴 값도 같습니다. 논일 때는 안 써도 된다. 그렇죠. 없는 함수, 반환값이 없는 함수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반환값이 있는 함수를 봐볼게요. my function to name 인사하는 my hello라는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my hello는 이름을 넣으면 반환해요. fstring 이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분의 강의를 봤다면 익숙하겠죠. hello 누구누구야. 그렇죠? 안녕,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환값이 있는 함수는 그냥 실행만 해도 결과가 여기 반환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에는 반환값이 하나 있는 함수고요. 파이썬은 특이하게 반환값이 2개 이상 있는 함수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그걸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의한 함수는 합과 곱을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 됩니다. 컴마로 구분해서 리턴하게 되면 이 함수는 2개의 값을 결과로 내놓는 함수가 됩니다. 실행하게 되면 안 되죠. 너무 어려운 2와 4 넣겠습니다. 더하면 2,
곱하면 8이 되는 2와 6이 되겠죠.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뭐를 리턴한다? 보시면 프린트 s n 보시면 각각 값을 받아옵니다. 한 번 더 실행해 보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 컴마 있으면 뭐랑 같다고 했죠? 컴마 있으면 이 컴마로 이어진 값들은 투플과 같고 투플이 사용하는 값은 투플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패턴 매칭이라고 했죠. 이렇게 컴마로 이루어진 곳에 나도 똑같이 컴마로 이어서 값을 순서대로 첫 번째 값은 s에 두 번째 값은 m에 이렇게 담을 수 있어요. 그렇죠? 사실은 여러 값을 반환하는 함수는 여러 개를 값을 반환하는 게 아니라 투플 하나를 반환하는 거고 패턴 매칭을 이용해서 값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함수 정의에서 함수를 정의하는 방법과 그리고 함수의 리턴 값을 가져오는 방법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제 매개 변수의 정의, 매개 변수는 또는 인자죠. 넘겨줄 값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개 변수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치 매개 변수, 영어로는 포지셔널. 이렇게 영어로 쓰는 거는 제가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검색을 할 때 물론 한국 문서도 많이 나오겠지만 파이썬 같은 경우는 한국 문서도 많이 나오겠지만 그 경우에 따라서는 영어 문서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알아두면 이해하는데 좋다라는 겁니다. 이름을 가변 매개 변수에는 위치 매개 변수, 가변 위치 매개 변수고 그리고 가변 키워드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이제 함수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되는 건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매개 변수는 간단합니다. 예제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치 매개 변수는 함수의 값을 정할 때 전달하는 값이 순서대로 변수에 저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함수 f4는 여기에 우리가 값을 넣게 되잖아요. 첫 번째 값은 num1, 그렇죠? 위치가 첫 번째인 값에 매칭이 되고 두 번째인 값에 매칭이 된다. 그래서 포지셔널 매개 변수입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위치 매개 변수는 항상 그 숫자가 맞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를 정의하고 하나를 넘겼을 경우 아주 자세하게 하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num2에 대한 포지셔널 아규먼트 위치 매개 변수 또는 위치 인자가 없습니다라고 에러가 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정의된 것보다 많이 전달할 수 있겠죠. 그럴 때도 두 개의 위치 매개 변수를 봤는데 우리는 세 개 받았어요 라는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 매개 변수는 항상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값에 대해서 정의하는 게 위치 매개 변수고요. 그리고 위치 매개 변수는 동시에 이름을 가지는 매개 변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num4 이렇게 num5 할게요. 처럼 전달할 변수의 이름을 정의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값을 전달할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1, num2 이런 식으로도 전달할 수 있고요. 그러면 1은 뒤에 나오고 2는 처음에 나오겠죠. num2는 둘 다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름으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포지셔널 매개 변수와 다르게 해당 이름에 이제 값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넣는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이름이 정확하다면
그렇죠? 즉 이름이 정확하다면 그 이름에 값이 제대로 전달된다. 순서와 상관없이 전달된다. 라는 거고요. 이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위치 매개 변수를 전달했기 때문에 나머지 이름에 대한 매개 변수는 이름으로 전달해도 상관이 없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잘못된 이름을 넘겼을 때 없다. 그렇죠? num3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치 매개 변수는 우리가 값을 전달할 때는 이제 이름을 가진 키워드 매개 변수로도 전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특이한 부분 하나 더 볼게요. 우리 int에서 봤었죠? 하나 정해놓고 int 볼게요. 우리 int하고 숫자 문자를 넣을 수 있었죠? 이럴 때 어떤 수로 반환되나요? 정수인 123이 나오죠. 그와 반대로 만약에 1, 2, 3을 넣어놓고 베이스 8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8진수로 1, 2, 3을 생각을 해서 다시 그것을 10진수로 바꿔줬습니다. 결국 1, 2, 3이라는 애는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베이스라는 값에 10이 미리 이렇게 저장돼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많이 쓰는 값을 그렇죠? 이렇게 입력하지 않고도 미리 정의해 놓을 수 있는데 그게 디폴트 매개 변수입니다. 기본 매개, 기본값 매개 변수, 디폴트 매개 변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파워도 봤을 때 나는 어떤 수의 제곱값만 계속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를 넣으면 파워니까 2의 제곱이 되겠죠. 2가 되고 이것은 2와 2의 제곱하고 같고 또 fn6 3 하겠습니다. 얘는 뭐와 같겠죠? 3의 제곱과 같고 3의 제곱은 얘게 되겠죠? 이거와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곱이 아니라 3의 3승 구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3의 3승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인자는 우리가 값을 정해줄 수 있고 그리고 그 값을 변경해서 동작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본값 매개 변수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매개 변수 3개는 정의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변 매개 변수 하겠습니다. 그렇죠? 가변 매개 변수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a 펑션 숫자를 해서 별표를 붙여서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프린트하게 되면 1, 2, 3 하면 우리가 전달한 값이 튜플에 담겨서 넘겨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이게 어떨 때 쓰지? 이거를 왜 하는 거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떨 때 쓰냐면 이제 썸과 같은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mySum을 이제 가변 매개 변수로 전달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뭐 리턴 썸 해도 되고 폼은 이용하겠습니다. 아규스에 있는 숫자들을 하나씩 꺼내 와서 스타트 0부터 스타트에 그 n 값들을 하나씩 스타트를 리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되겠죠?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mySum 해보겠습니다. 1, 2, 3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더하는 숫자의 개수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맘대로 1부터 4까지 더한 10도 구할 수 있고 1, 2, 3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값들의 전달되는 이제 매개 변수, 위치 매개 변수의 값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는 이렇게 별표를 이용해서 정의를 한다. 이와 같이 어떻게 또 정의할 수 있냐면 보시면 아는 것과 같이 아그스는 우리가 그 가변 위치 매개 변수를 정의할 때 쓰는 거고요. 사실 이름은 우리가 임의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그래도 문제가 없다. 그냥 넘스가 1, 2, 3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자주 가변 매개 변수를 쓸 때 아규먼트스, 그렇죠? 아규먼트들의 라는 의미로 쓰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위치 매개 변수에 대한 가변을 봤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름이 있는 가변 매개 변수, 키워드 매개 변수에 대한 가변 매개 변수를 보겠습니다. def my 펑션 8번째인가요? 하고 이름이 있는 매개 변수는 별별 키워드 아규먼트의 줄임말로 이렇게 이름을 우리가 쓰곤 합니다. 키워드 매개 변수 이름을 가지는 매개 변수는 뭐였죠? 이렇게 A는 1, B는 2 이렇게 이름으로 전달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A와 B가 전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전달되어 있지 정의되어 있지 않은 값들을 받을 때 사용하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키워드 아규먼트를 받으면 딕트 형태로 우리가 값을 전달받게 됩니다. 그렇죠? 딕트 형태로 값을 전달받게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함수와 이제 매개 변수였고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둬야 할 개념이 있는데 매개 변수 펼치기입니다. 매개 변수 펼치기가 왜 중요하냐면 함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A를 받는 함수가 있다면 A를 풀하면 y 펑션에 a는 이제 어떤 것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리스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리스트 전체가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 리스트에 있는 값들이 각각의 매개 변수를 담아 놓은 거일 때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int a, b, c, d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my 펑션 구하고 리스트 my 리스트 먼저 정의하겠습니다. my 리스트 1, 2, 3, 4 이렇게 정의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첫 번째 있는 값 앞에 넣으면 되겠죠. 두 번째 값은 두 번째 넣고 세 번째 값도 세 번째 넣고 네 번째 값을 네 번째 넣으면 각각의 값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my function 3이네요. 죄송합니다.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매우 귀찮기 때문에 파이썬에서는 언폴드 연산자를 제공해 주는데 여기다가 별표하고 마이리스트를 전달하게 되면 자동 이것과 위의 코드는 정확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코드를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값들을 펼쳐서 순서대로 넣어준다 라는 의미에서 언폴드 라고 합니다. 매개 변수 펼치기고요. 그렇죠? 이렇게 펼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만약 함수를 제가 다시 정의할게요. 함수 10을 정의했는데 얘는 A, B, C밖에 없어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해서 만약 언폴드를 한다면 에러가 납니다. 숫자가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된 매개 변수와 언폴드 했을 때 숫자가 다르게 되면 매우 에러 조금 여기서 조금 헤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리스트에 대한 언폴드를 했잖아요. 위치 매개 변수에 대한 언폴드를 했었고 키워드 이름이 있는 매개 변수 키워드 매개 변수에 대한 언폴드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전달하면 좋죠? 키워드를 위에 함수 fn9를 이용하면 a는 1, b는 2, c는 4, d는 4 이렇게 접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딕트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똑같이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상관없겠죠? 이렇게 40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여기에 있는 값들을 만약에 함수 구에 넘긴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my a의 값 그렇죠? 그리고 b는 my b의 값 여기서 알파벳 하나라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띄어쓰기라도 들어가거나 띄어쓰기가 들어가면 그렇죠. 뭐지? 좀 더 단어가 복잡해지거나 그렇게 되면 매우 성가시고 오류 투성인 코드가 될 수 있습니다. 오타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하면 되겠죠. 이거랑 동일한 거를 한 번에 제공해 주기 위해서 딕트에 대해서 언폴드를 제공하는데 별 두 개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별 두 개를 사용하면 이렇게 각각의 값들을 넘긴 거와 같다. 그렇죠? 그래서 똑같이 그렇죠? 이 딕트가 어떤 순서로 정의된지 상관없죠. 왜냐면 우리 이게 이제 A는 이런 식으로 이름에 맞춰서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언폴드는 별 두 개를 쓴다. 이거와 가변 매개 변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고요. 언폴드는 여기서의 언폴드는 별 하나짜리는 이렇게 값들의 순서대로 하나씩 넣는 거와 같고요. 그리고 딕트의 언폴드는 A는 값, A는 값, A는 값처럼 이렇게 하나씩 넣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함수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람다로 가기 전에 1급 클래스로서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만약에 파이썬이 처음이라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써놓고 보면 어떤 의미냐면은 1급 클래스로서 함수는 변수에도 저장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른 함수에 이렇게 함수를 전달할 수도 있고요. 또는 함수의 리턴 값으로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위해서 함수 10을 정의했고요. 얘는 단순히 문자열 헬로우를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변수의 함수를 저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변수의 함수를 저장하게 되면 똑같이 F10과 똑같은 함수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렇죠? 똑같다는 걸 볼 수 있죠. 실행은 가로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다고 했죠. F10과 펑션 10과 똑같은 함수를 실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수의 함수를 저장할 수도 있다. 함수를 저장한다. 매개 변수로 전달하는 거 보겠습니다. 매개 변수로 함수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25 펑션 이렇게 전달하게 되면 우리는 이 함수를 실행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얘가 함수기 때문에 실행을 어떻게 하죠? 가로로 실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 한번 쓰게 되면 F25가 됐네요. 11이어야 되네요. F11은 F10을 넣을까요? 10을 넣으면 10을 실행하게 됩니다. 10, 리턴이 이렇게 되는 거 프린트 하겠죠. 실행해서 프린트 한다고 보면 헬로우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매개 변수로 전달 가능하죠. 다른 함수에 함수를 이렇게 변수로 해서 넣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함수의 반환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은 함수를 리턴할 수 있다는 말과 같으면 단순하게 쓰겠습니다. 리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받아서 리턴할 수 있네요. 그래서 A에 만약에 저장하게 된다면 함수 10인가요? 이렇게 하면 A는 함수 1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왠가요? 함수를 파라미터로 전달할 수 있으니까 함수 12에 함수 10을 전달했고 함수 12는 함수 10을 이렇게 리턴했기 때문에 그 값이 A에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나온다.
이것에 이제 여러분들은 파이썬을 처음 하게 되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 다른 언어에서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불가능한 경우도 있죠. 에러가 뜨는 경우가 있는데 간략히 말하면 함수를 변수처럼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의되셨죠? 그래서 함수에 대해서 전체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AI를 할 때 필요한 기능 최소한의 그 파이썬 지식들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익명 함수 람다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에서 보는 것 같이 익명 함수 람다는 이름이 없는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람다라는 키워드와 함께 파라미터 정의해 주고요. 그리고 리턴 값을 정의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는 게 더 낫기 때문에 함수 하나 간단한 거 정의해 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정의하면 함수가 정의됐죠. 람다는 위와 동일한 함수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그렇죠? 하겠습니다. 이 하고 콜론으로 우리 구분하게 돼요. 그래서 콜론 앞부분은 여기 있는 매개 변수와 같죠. 그리고 뒷부분은 리턴이라는 거 없이 이렇게 반환값, 그렇죠? 리턴을 제외한 이것만 넣으면 이제 리턴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함수와 아래에 있는 함수는 하는 일이 동일한 함수입니다. 단지 뭐가 없죠? 이름이 없어요. 그렇죠? 이름이 없는 함수입니다. 실행을 해도 똑같이 나오는데 F에 1, 2 넣으면 똑같이 실행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실행을 하려면 그냥 이 자체에다가 이렇게 1, 2를 넣으면 함수 실행이잖아요. 얘는 함수고 그 함수에 대한 실행은 가로를 써서 하기 때문에 1, 2를 전달하면 3을 리턴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럼 이런 익명 함수를 어디다 사용하느냐? 심지어 호출하는 것도 이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언제 사용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설명해 드리고 맥스 내장 함수 min max에 사용할 수 있고요. sorted의 정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필터 그리고 파셜과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셜과 비슷한 동작을 하게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과 맥스 볼까요? 민과 맥스를 보면 민 같은 경우는 주어진 숫자 중에 주어진 객체 중에 최소 가장 작은 걸 찾는 거고요. 맥스는 이 주어진 값 중에 가장 큰 값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주는 값이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값이면 어떻게 될까요? 복잡하게 생긴 값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값을 두 개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찾을 때 문제가 하나 발견하는데 그것은 이름으로 나이로 구분할 수 있고요. 또는 키로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한테 이거를 통으로 딕트를 넘기게 되면 이와 복잡한 데이터를 넘기게 되면 딕트와 딕트는 부등호를 사용할 수 없어요 라고 나와요. 그렇죠. 이럴 때 우리는 람다를 사용하게 됩니다. 키라는 값을 넘겨주게 되는데 키라는 값은
이 두 개의 값에서 이제 비교 대상을 어떤 걸로 할지 결정해 주는 게 이제 키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제 람다를 사용하고요. 함수를 사용하고 함수의 입력값은 이제 각각의 이제 값이 되겠고 이 값에서 우리가 사용할 거는 뭐다? 만약에 age다 하면은 이렇게 age를 값을 리턴해 주면 저절로 미는 25와 24를 가지고 이 두 개의 딕트를 구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이라고 하면 age니까 나이가 그렇죠? 좀 더 작은 딕트가 나오게 되고요. 이와 같이 밸류에 하이트 이렇게 되면 키로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키가 작은 딕트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맥스도 똑같이 할 수 있겠죠. 맥스도 똑같습니다. 맥스도 두 개를 넣게 되면 밸류 넣고요. 이번에는 이제 나이로 하게 됐고 값을 이렇게 우리가 값들의 크기를 그 뭐랄까 두 개 이상의 비교 조건이 있거나 딕트처럼 복잡할 경우 우리가 직접 비교할 대상을 지정해 줄 때 딕트를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이렇게 사용합니다. 블랙핑크 전체 가져올게요. 블랙핑크 넣고 그 이유는 이제 마이 리스트 보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7, 5, 3, 11 그렇죠? 2, 1, 4 이 정도로 되겠습니다. 우리 정렬 어떻게 했었죠? 정렬은 마이 리스트 그렇죠? 마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정렬을 할 때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각각의 원소들, 구성 요소들이 비교하기 쉬운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순으로 우리가 비교하고 싶다면 리버스 true로 하면 오름차순에서 내림차순으로 저절로 이렇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리스트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원소가 복잡한 구조 또는 딕트로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는 sorted에 넣으면 되겠죠. 블랙핑크는 이렇게 되면 에러를 띄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딕트와 딕트는 비교할 수 없어서 어떤 값을 비교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할 값을 넣어줄 수 있는데 똑같이 키 값에 넣어주게 됩니다. 람다하고 각각의 핑크 멤버들이 들어오고 그 멤버들의 나이를 이렇게 넘겨주게 되면 나이를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게 되고요. 23, 25 그렇죠? 얘도 똑같이 있지만 리버스 이름이 있는 인자값으로 하게 되면 똑같이 이제 나이로 했지만 반대로 이제 정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람다를 쓸 때는 함수를 따로 정의하는 것보다 그게 이제 번거롭고 간단히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기준을 정해준다던가 특정한 동작을 할 때 쓰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맥과 필터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맥과 필터. 맥과 필터는 각각의 이제 이터러블 값을 하나씩 꺼내 쓸 수 있는 객체를 받아서 어떠한 동작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함수를 먼저 넣어줍니다. 얘네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일을 먼저 수행한다는 것이 조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조건을 정의한 함수가 오고요. 여기에는 이제 이터러블이 오게 돼요. 하나씩 꺼내 쓸 수 있는 값이 오고 얘는 각 요소를 하나씩 꺼내서 함수에 전달합니다. 전달해서 새로운 이터러블을 생성하게 됩니다. 꺼내 쓸 수 있는 객체를 만드는 거고요. 필터와 같은 경우에는
그 함수의 리턴이 true인 조건에 대해서 새로운 그렇죠? 함수의 새로운 이터러블을 만듭니다. 이터 그래서 이게 뭔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 마이 리스트 하나 만들겠습니다. 마이 리스트는 1부터 10까지 쓰고요. 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아이고. 각각의 이터러블에 대해서 어떠한 동작을 수행한다고 했어요. 그거를 우리는 람다로 정의를 하고 값이 들어오면 그 값을 제곱해서 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터러블. 근데 이것을 실행하게 되면 맵이라는 요상한 놈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얘를 맵을 실행하는 동시에 이 전체를 하나씩 하나씩 꺼내와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포문이라든지 이터러블을 쓸 수 있는 곳에서 얘를 하나씩 꺼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를 펼쳐보게 하려면 리스트하면 이제 펼쳐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1이 1이 됐죠. 2가 4가 됐고 3이 9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자세히 보니까 어떤 거죠? 리스트에서 하나를 뽑아서 이 람다에 넘겨줘서 x 제곱을 한 게 1이 되겠고요. 2를 뽑아서 또 2의 거듭 제곱을 한 게 4가 되겠고 이렇게 맵은 뒤에 있는 이터러블 또는 리스트와 뭐 셋이나 그런 스트링 문자열에서 하나를 뽑아와서 어떠한 일을 하는데 사용됩니다. 이터러블이라고 하니까 꼭 리스트만 되는 게 아니라서 다른 것도 해보면 캐릭터의 2를 곱할까요? 파이썬 이렇게 해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씩 문자를 하나씩 꺼내와서 2를 곱하게 되겠죠. 그래서 pp, ytt 이렇게 문자열에 대해서도 특정한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필터 보겠습니다. 필터는 간단한데요. 필터는 들어온 값에 대해서 이 뒤에 반환값이 true나 참이 되는 조건문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5를 넣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보면 제가 뭐라고 했죠? 반환값이 true인 새로운 이터러블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얘도 값들을 펼쳐서 보면 그렇죠? 6 0이 들어오면 1인가요? 1이 들어오면 5보다 크지 않죠. false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4까지도 포함이 안 되고 5도 포함이 안 돼요. 근데 6이 되면 크기 때문에 참인 것을 담는 데 사용합니다. 필터라는 의미에서 볼 듯이 값을 걸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을 주고 이 조건이 참인 경우에만 그 값들을 걸러서 가져오게 된다. 그렇죠? 새로운 이터러블을 생성한다고 했습니다. 얘도 필터는 이터러블이기 때문에 for 필터 이렇게 해서 프린트 n이 하면 값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와서 그렇죠? 프린트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익명 함수까지 끝났고요. 대략적으로 파이썬에 대한 강의의 내용이 전부 끝나도록 끝났습니다. 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이번 강의의 목적은 파이썬에 있는 것을 전체 다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파이썬과 함께 예를 들어서 판다스를 사용한다든지 판다스가 이제 파이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는 이제 뭐가 있나요? 케라스라든지 우리 텐서플로에서 이제 파이썬으로 이루어진 텐서플로를 우리가 다룰 때 파이썬의 지식이 너무 없으면 그 프레임워크라든지 도구를 이해하거나 사용하는 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유자재로 또는 이제 좀 제한이 있지만 어느 정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파이썬의 최소한으로는 이 정도 알아야 된다 라는 것을 정리해서 강의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에서
제가 썼던 것들 그리고 자주 쓰는 것들 위주로 정리를 해 두었으니까요. 시간이 되시면 자주 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리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제가 고쳐서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강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안 되거나 또는 어,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을 메일로 주시면 제가 그것은 메일로 답장을 해서 최대한 빨리 답장을 하게 해드릴 테니까요. 그동안 이제 파이썬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